일제히 하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로고가 있네요. 근데 일제히 하락입니다. 여권 전체가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지지율 상황과 관련된 질문 받고 설명을 좀 많이 내놨거든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뭐 또 어떻게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뭐 체질에도 안 맞고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한 가지 공개가 됐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정확하게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율이죠. 근데 아래쪽입니다. 저 파란색으로 된 게 긍정평가, 통상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17%가 나왔습니다. 한 주 전에 19%가 나오면서 20%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간 상황이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74%가 됐고요. 자, 오늘 한때 이제 과거에 뭐 보수 중진, 보수 책사 이렇게 좀 꼽히신 분이 요 지지율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서 약간 걱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대통령의 4대 계획 얘기 그만해야 돼요. 취임 초에 동력이 가장 많을 때도 4대 계획 중에 한 가지 계획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두 분 전직 의원께 똑같이 제가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뭐 신영 전 의원님도 같은 질문이에요. 홍석준 의원님. 다음 주 정도면 지지율 조사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결과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게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된 지지율 조사라고 통상 설명이 되더군요. 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약간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지지율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이지만 저는 반등하리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나온 저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제 화, 수, 목 3일에 걸쳐서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는 이틀 만에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관련된 뭐 이슈는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심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생긴 이유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명태균 씨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이제 출두해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명태균 씨 관련된 좀 이슈가 많이 좀 깔아앉을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순방 내지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이슈 이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좀 이슈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등의 좀 소지가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혜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지율 이거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지율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지금 꾸준히 하락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지지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수목이 반영되는 건데 지난주에 민주당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이번 주에 반영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세에 기여를 한 것이긴 한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지역별로 좀 지지율을 보면요. 대구, 경북은 5%가 올랐고요. 그리고 부울, 경도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하락하고 또 충격적인 건 세종, 충청에서 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긴 수도권과 지금 충청권에서의 민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녹취록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구나에 대해서 중도층의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 한 가지고,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 올랐던 이유는 이번 주에 대통령이 담화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 보수층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지지율을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TK, PK에서 하는 것이 이 수도권과 중도층들의 그 실망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지율은 어제 기자간담회 회견들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의료계의 반응도 뭐 의료개혁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마음을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지지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다.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두 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일주일 뒤면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는 정당 지지율도 있고요. 대선 주자 지지율도 같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보죠. 정당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주일 전에는 같았거든요. 32%씩. 근데 오늘 거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9로 방향이 달랐어요. 차이를 보니까 오차범위 바뀝니다. 저 정도면은요. 7%포인트 차이 정도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음은 대선 주자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두 정치인만 좀 비교를 했어요. 쭉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조금 올라가는 지금 29대 14거든요. 오늘 나온 거는요. 한동훈 대표는 약간의 주춤 또는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제가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게요. 신혜영 전 의원님.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있다. 통상 정치권은 그렇게 인식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거듭해서 했어요. 그리고 뭐 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 약속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한동훈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지지율은 왜 하락세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다음으로 뭔가 한동훈이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실망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표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부산 금정구에서 22%포인트 차이가 날 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차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소신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입장 표명에서 계속 오락가락 우왕좌왕 아니면 눈치 보고 한 박자 늦고 이런 방식으로 보수를 어떻게든 안고 가면서도 뭔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수가 이게 개혁이 되겠는가 변화 혁신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 또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는가? 그동안의 정체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 그리고 당정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반사이익 못 얻는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녹취록을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이 정권의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낸 것 플러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당 자체로 공식적으로는 뭔가 탄핵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역풍이 맞을 만한 그런 과도한 움직임보다는 우리는 차근차근 다음 정권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중도층의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충청권의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정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게 옳은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주는데 그게 뭔가 민주당이 차근차근 다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냐 분석이신데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장애 집회를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약간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꽤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론의 그런 지지율에 장애 집회가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했고 사실은 뭐 큰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에는 이런 뭔가 장외 투쟁보다는 그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의 지금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음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겠냐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도층에게는 어필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장외 집회를 하면서 민심을 끌고 가는 것은 또 지금 벌써부터 촛불 행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달 동안 탄핵을 외쳤던 그런 분들의 결집, 이런 부분들도 도외시할 수 없고, 또 조국 혁신당이 더 먼저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진보의 여러 성향들을 아우르기 위한 또 하나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간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면서 통과되면 오히려 더 대한세월호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쪽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같은 질문이요. 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대선주자 지지율이 약간 주춤 또는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그 집권 여당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현재 어떤 정부의 지지율과 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물론 합리적인 어떤 정책 어떤 방향에서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보다 더 좀 신랄하게 좀 대통령을 공격한다든지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이런 어떤 갈등의 요소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당사에서 그 한동훈 대표 퇴진하라고 지금 현재 한 2,000명, 3,000명 가량이나 지금 현재 모여서 지금 퇴진 지금 현재 그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지금 지지율에도 반영된 것 같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 집회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오를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음에는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1심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영향을 받았고,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집권 여당은 현 정부와 같은 배를 좀 탓하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가서 일단 현 정부를 좀 승운시켜야만 현 집권 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지지율도 저는 기본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